안녕하세요. 네, 우희경의 꿈책방 책방지기 우희경 작가입니다.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김승호 회장님의 신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드디어 나왔죠. 돈의 속성입니다. 돈의 속성. 제가 한번 여러분과 한번 나눠볼게요. 돈의 속성이라고 유튜브에 치시면은 김승호 회장님의 강연이 나오니까 그것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책은 그 강연에서 들려주지 못했던 더 깊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돈의 속성. 여기 보시면 최상위 부자가 말하는 돈에 대한 모든 것이래요. 도대체 이 돈은 어떠한 속성이 있길래 이 김승호 회장님은 4천억 원이라는 슈퍼리치가 되었을까 궁금하시죠? 저도 엄청 궁금했습니다. 이 책을 읽다 보니까 다 이유가 있구나 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되는 데는 단지 돈에 대해서 아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일정한 자기 철학도 있어야 되는 거였고, 자기 절제력, 그리고 돈에 대한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또 시대를 앞서가는 통찰력도 있어야 되고, 아주 많은 것들이 필요하더라고요. 저희가 부족하지만 회장님이 이 좋은 생각과 경험들을 아낌없이 풀어주셔서 이 책을 통해서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부분만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수입이 일정하지 않다는 말은 또 다른 말로 개인의 재능이나 재주가 많아서 단기간 많은 수입을 얻는다는 뜻이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수입이 생기는 대로 일정한 소득이 나올 수 있는 부동산이나 배당을 주는 우량 주식을 사서 소득을 옮겨야 한다. 하루라도 빨리 일정한 소득으로 옮겨놓지 않으면 비정규적인 돈은 정규적인 돈을 소유한 사람들 아래로 빨려 들어가고 말 것이다. 정규적인 돈과 비정규적인 돈이 싸우면 언제든 정규적인 돈이 이기기 마련이다. 이제 금승 회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돈에도 힘이 있는데 그냥 순간순간 내 재능이나 능력으로 들어오는 이제 큰 돈보다는 매달 일정하게 들어오는 수입이 더 힘이 좋다고 해요. 힘이 좋은 돈은 나한테 더 머물러 있는 가능성이 많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정하게 들어오는 수입원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월급쟁이라면 일정하게 매달 들어오는 월급이 더 힘이 센 거고요. 이런 일정한 소득이 없다면 부동산이나 주식을 통해서 일정하게 수입이 들어오도록 그런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하고 있어요. 일정하게 들어온 돈이 더 힘이 세기 때문에 그 돈으로 나에게 더 많은 돈을, 더 부를 창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 재테크나 부에 관련된 책에 나온 내용인데요.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빨리 부자가 되려는 마음을 버리고 종잣돈을 마련해 복리와 투자를 배우고 경제 용어를 배워 금융 문맹에서 벗어나야 한다. 죽어라고 절약해 종잣돈 1,000만 원 혹은 1억 원을 만들어 욕심을 줄여가며 자산을 점점 키워서 그 자본 이익이 노동에서 버는 돈보다 많아지는 날이 바로 당신이 부자가 되는 날이고 경제적 독립 기념일이다. 일단 부자가 되려면 이 투자를 할 수 있는 종잣돈이 필요하잖아요. 그 종잣돈을 먼저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1,000만 원, 1,000만 원이 모으면 1억, 1억이 모으면 3억, 5억 이렇게 해서 종잣돈의 크기를 늘리고 또 그것을 재투자해서 다시 수입을 만드는 구조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되는 가장 빠른 방법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바로 절대로 빨리 부자가 되려 하지 말라. 이것을 아는 것이 부자가 되는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하고 있어요. 요행을 바라지 말라는 뜻 같아요. 요행을 바라서 한탕 해야지, 금방 돈을 불려야지 이런 것보다는 복리의 마법을 보고 오랜 시간
꾸준하게 투자하고 꾸준하게 연구하고 해서 결국에는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돈이 불어가는 이제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진정한 부자가 되는 요건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정말 새겨들어야 될 말 같아요. 진짜 부자는 500만 원 이상의 비근로소득이 있으려면 20억 정도가 넘는 자산이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에 투자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해서 그 일을 하지 않고 부동산 자산이라든가 주식 배당금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노동하지 않는 그 자산 규모가 500만 원 이상이 나와야 한대요. 그렇게 해야지 부자래요. 그리고 세 번째는 더 이상 돈을 벌지 않아도 되는 욕망 억제 능력의 소유자다. 세 번째가 충족이 되려면 한 인간이 자기 삶의 주체적인 주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주체적인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는 남의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일을 하면서 돈을 버는 거겠죠.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 몸이 노동에서 자유롭게 벗어나도 수입이 나오고 내 정신과 생각이 자유로워서 남과 비교할 필요가 없는 것을 말한다. 즉, 육체와 정신 둘 다 자유를 얻은 사람이 부자이다. 단순히 돈만 많다고 해서 부자가 아니래요. 내 정신도 자유로워야 된대요. 내 정신과 내 노동에서 벗어나는 내 생각이 자유로울 때, 더 이상 남과 비교하지 않을 때,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좋은 집 사네?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좋은 물건이 있네? 라고 비교하지 않는 이 마음과 생각이 자유로울 때, 그럴 때 이게 바로 부자라고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부자들은 의리의리한 집에 살고 돈을 마음껏 쓰고 이런 사람인 것 같지만, 오히려 제가 이 책을 보면서 느낀 거는 진짜 부자는 이 정신도 되게 부자라는 거예요. 정신도 여유롭고 비교하지 않고 자유로운 생각을 할 수 있을 때 그것이 정말 이 부자라고 합니다. 부자가 되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부자가 되는 방법의 시작은 자신이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믿는 것이다. 그리고 어떤 부자를 경멸할 수는 있어도 부를 경멸하면 안 된다. 자신이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반드시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나는 부자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부자가 될 수 없고,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믿는 사람 중에서도 부자가 나온다고 믿는다. 이렇게 믿어야지 실행을 하게 된대요. 그리고 이 믿음이 실행하고 고민하고 도전하게 만들어주며 길을 만들기 때문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행해야 하니까 저축을 하게 되고, 고민하다 보니까 공부하게 되고, 도전하다 보니까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게 된다. 사실 천만장자, 억만장자 같은 부자는 노력만 가지고는 안 된다. 타고난 재주와 시대적 환경, 그리고 운이 함께할 때 생기는 일이다. 그러나 백만장자까지는 누구나 노력으로 갈 수 있다. 성실하고 절제하고 끊임없이 노력하면 빠르면 40대, 늦어도 50대에는 백만장자로 살 수 있다. 가난이 생각보다 잔인하듯이 부자의 삶은 생각보다 훨씬 행복하다. 이야, 여러분, 백만장자까지는 누구나 노력으로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도 남보다 더 저축하게 되고 공부를 해서 돈 버는 방법을 공부하고 이렇게 부에 관련된 책을 읽으면 백만장자까지 할 수 있대요. 희망이 생기죠. 이렇게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책을 읽으면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저축을 하고 부자가 되는 상상을 하면서 열심히 살면은 부자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1억 원을 만들기 위한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 방법은 첫 번째, 1억 원을 모으겠다는 마음을 먹는다. 두 번째, 1억 원을 모으겠다고 책상 앞에 써 붙인다. 그리고
세 번째, 신용카드를 잘라버린다. 네 번째, 통장을 용도에 따라 몇 개로 나누어 만든다. 다섯 번째, 1,000만 원을 먼저 만든다. 김승 회장님은 정말 무언가를 이루고 싶을 때 가장 먼저 정말 이루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책상 앞에 크게 붙인대요. 나는 1억 원을 모을 것이다. 그러면 그 1억 원을 모을 수 있는 방법들을 고려해야겠죠. 뭐 신용카드를 자르고 돈을 모으고 통장 쪼개기를 해서 용도에 맞게끔 나눈대요. 그리고 그 1억을 만들기 위해서 우선 1,000만 원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겠죠. 여기에 우리가 정말 기억을 해야 될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소비를 줄이고 저축하고 투자하란 말이 행복하게 살지 말고 구두쇠가 되라는 말은 아니다. 오히려 반대다. 재산이 증식되고 사회 경제 구조를 이해하고 부자가 되는 길을 걷는 것은 대단한 행복이다. 젊어서 일찍 이 행복을 구하면 나중에 찾아오는 풍요로부터 다른 행복도 함께 따라온다. 이제 다들 과일을 들고 책상으로 가길 바란다. 이 말을 왜 나왔냐면 앞에 김승 회장님이 돈을 모으기 위해서 신용카드를 잘라버리라고 해요. 신용카드를 자르고 체크카드나 이 현금을 쓰라고 하거든요. 신용카드를 쓰는 거는 미래의 돈을 당겨서 쓰는 거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습관을 들이면 안 되고 현재의 가치만 그냥 쓰는 거, 이게 중요하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저축하고 소비를 줄이고 저축하고 투자하라는 말은 곧 행복하게 살라는 말과 같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근데 이 책을 읽고 진짜로 신용카드를 잘랐습니다. 신용카드 한 3개 정도 이제 쓰고 있었는데요. 그 신용카드를 과감하게 자르고 지금은 체크카드 하나로만 쓰고 있습니다. 한번 그 결과를 한 3개월 정도 한번 해보고 한번 여러분 나눠볼게요.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이게 돈에 대한 책인데도 이 김승호 회장님이 다양한 이제 사업적인 경험이 많으신 분이라서 철학적인 내용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이 좀 와닿았거든요. 세상의 권위에 항상 의심을 품어라. 그래서 이 김승호 회장님은 전문가를 믿지 않는데요. 변호사나 뭐 의사, 회계사, 뭐 투자 전문가, 은행의 뱅커 같은 전문가들이나 이런 의견들을 듣지 않고 본인이 직접 공부를 하고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거는 하나의 어떤 의견이라고 본다고 하네요. 직접 공부를 해서 이제 그것에 대해서 본인이 결정을 하고 한다고 합니다. 이제 그런 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나 스스로다. 나는 나 스스로 존재하는 사람이다. 나는 독립적인 인격체다. 내가 스스로를 이렇게 존중하면 내 안에 나를 사랑하는 자존감이 생긴다. 이 자존감은 다른 사람을 존중하면서도 그 어떤 권위에도 무조건 굴복하지 않게 한다. 사랑하는 부모님도, 존경하는 선생님도, 신부님, 목사, 스님에게조차도 내 자유의지를 넘길 수 없다. 신에게서라도 그것을 빼앗길 수 없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행복을 위해 신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스스로 생각하고 공부하고 결정을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판단하고 공부하고 결정을 해야만이 어떤 투자 문제에 있어서 하수들의 그 의견에 좌지우지되지 않는데요. 제가 좀 이 부분을 듣고 많이 어떤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저도 약간 투자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뭐 은행 뱅커라든가 증권사 직원, 뭐 투자, 뭐 부동산 뭐 전문가들한테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듣는 편인데 그 전문가의 의견일 뿐이지 그분들이 다 알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김승호 회장님은 스스로 판단하기 위해서 공부를 한대요. 예를 들어서
채권이 궁금해요. 그러면 그 채권 관련된 책을 한 20권 정도 사서 독파를 한대요. 관련 뭐 유튜브 영상 아니면 기사 여러 가지 정보들을 다 수집을 해서 소화를 하고 그 다음에 채권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자기의 재산을 잘 지킬 수 있는 거는 본인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들의 권위에 본인이 굴복하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공부하고 판단을 한다고 합니다. 정말 배워야 될 태도가 아닐까 싶어요. 보통 사람들은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투자했다가 안 되면은 탓하고 실망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이 김승호 회장님은 이제 그런 버릇들을 버리고 스스로가 공부를 해서 판단을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좋은 돈이 찾아오게 하는 7가지 비법이 있대요. 품이 없는 모든 버릇을 버려라. 투덜거리는 것, 경박한 자세를 앉는 것, 이런 것들을 버리라고 하고 있고, 도움을 구하는데 망설이지 말래요. 묻고 요청하고 찾아가서 부탁하래요. 그리고 희생을 할 각오를 내라. 작은 목표에는 작은 희생도 따르고 큰 목표에는 큰 희생도 따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록하고 정리하래요. 나의 투자 내역, 정보, 아이디어, 암호 사이트 이런 것들을 정리하고 기억하라고 하고 있어요. 또 장기 목표를 가져라. 산을 오르려면 봉우리가 보여야 하는데 즉각적인 자극이나 유혹에 흔들리지 말고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제발 모두에게 사랑받을 생각을 버려라. 네, 눈치 보지 말라고 하는 거죠. 비난에 의연하지 말고 무리와 어울리는 것에 목숨 걸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정말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진정한 친구는 2명도 많고 가족의 지지가 모든 것의 기초가 된다고 합니다. 부정적인 사람과는 결별하고 당신보다 나은 사람들과 어울려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다고 생각하지 말라. 투자는 지금도 늦었고 저절로 수고 없이 느는 것은 나이밖에 없다. 한 살이라도 젊어서 투자하면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부자가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직장인들이 부자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이 김승호 회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있는데, 직장인이라도 나를 1인 기업의 경영자라고 생각하면 항상 서비스 개선을 위해 고민하고 노력할 것이다. 나로 인해 고객의 수입이 더 발생할 수 있도록 나도 수입이 더 발생하고 승진을 이어가게 된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자연적으로 나로 인해서 회사의 수입이 증가하면 그 직원은 회사에서 더 승진하게 되고 어떤 직원이 아니라 동업자의 역할까지 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직장인들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경영자의 마인드를 갖고 일을 하라고 하고 있고, 투자를 통해서 인생의 후반기를 준비하라고 하고 있어요. 급여의 20%는 20년 이상 바르게 모아야 부자로 은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좋은 얘기죠? 많은 얘기들 나와요. 또 이렇게 말하고 했어요. 나의 운명은 나의 선택을 통해 결정된다. 남이 만들어 놓은 선택 안에서만 선택해야 한다고 믿으면 내 인생이 아니라 남이 만들어 놓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 당연히 선택권을 늘려야 하고 그 선택이 나에게 이익이 되도록 하기 위해 다른 선택지를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때로는 선택하지 않아도 되는 선택이 가장 좋은 선택일 수 있음을 기억하길 바란다. 김승호 회장님의 투자 원칙의 기준이 있다고 합니다. 투자 원칙의 기준은 하나, 빨리 돈을 버는 모든 일을 멀리한다. 둘, 생명에 해를 입히는 모든 일에 투자하지 않는다.
3. 투자를 하지 않는 일을 하지 않는다. 4. 시간으로 돈을 벌고 돈을 벌어 시간을 산다. 5. 쫓아가지 않는다. 6. 위험에 투자하고 가치를 따라가고 탐욕에서 나온다. 주식은 5년, 부동산은 10년. 1등 아니면 2등, 하지만 3등은 버린다. 이 8가지 원칙이 김승 회장님의 투자 원칙과 기준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제가 봤을 때 가장 기억할 만한 것들은 주식은 5년과 부동산은 10년이래요. 저도 주식을 좀 투자를 하는 투자가로서 많이 반성을 했어요. 5년 정도 장기 투자를 해야겠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회장님이 또 이런 말이 나와요. 회장님이 돈을 버는 이유는요, 시간을 사기 위해서래요. 나는 내 자산으로 나의 인생을 나에게 선물한 사람이다. 자본이 생길수록 투자 대상의 정보의 양과 질이 달라진다. 더 좋은 자산 투자 구조들이 생겨난다. 돈을 벌어 시간을 샀더니 시간이 나를 공부시키고 전문가를 만나게 하고 더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게 해준다. 이 선순환은 계속 돌아갈 수 있다. 요즘같이 주식사회에는 정말 고급 정보가 돈이 됩니다. 우리가 모르는 세상에서, 저 높은 세상에서 정말 고급 정보들이 오고 가고 있겠죠. 어떤 부자들은 우리가 국내 시장에만 볼 때 해외 주식시장을 보고 있고, 또 부동산을 우리는 국내만 볼 때 어메이징 동남아라든가 미국이라든가 다른 글로벌 시장을 찾고 있겠죠. 이런 사람들은 고급 정보를 알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부를 창출할 수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보니까 제가 또 떠오른 게 있어요. 제가 이제 항공사에서 한 10년 정도 일을 했는데요. 제가 만난 비즈니스 이상의 고객들은 전부 이런 마인드였어요. 시간을 굉장히 아낍니다. 돈이 많아서 비즈니스 클래스를 타는 게 아니라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비즈니스 클래스를 탑니다. 시간 줄 서는 시간들을 싫어하고요. 비즈니스 클래스를 타서 이제 그 비즈니스 라운지에 가겠죠. 그 라운지에서 그분들은 주식 시장을 공부하거나 부동산 정보를 보거나 아니면 컴퓨터로 일을 하고 있어요. 쓸데없이 수속하는 시간을 아껴서 그들은 그 시간에 다른 새로운 정보를 습득하거나 아니면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비즈니스 클래스를 탔어요. 쾌적하고 넓은 공간에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메모를 합니다. 이렇게 이 부자의 마인드는 일반 사람들과는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간을 아끼는 사람들, 시간을 돈으로 환산하는 사람들, 그 시간을 사서 다른 더 가치 있는 일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바로 부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미 자식을 부자로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자녀에게 기업가가 되는 법을 가르치려면 어릴 때부터 증권 통장을 하나 만들어주는 것이 시작이다. 어릴 때부터 이 주식 사는 것을 배우게 해서 이런 마인드를 심어주는 거래요. 사업도 가르치면 천재가 될 수 있다. 다른 아이들이 애플사의 새 전화기를 기다릴 때 내 자녀와 애플 회사의 배당 정책과 자사주 매입 동향 및 신제품 판매 예상액에 대해 이야기한다면 이 자녀는 정치, 경제, 사회의 모든 이면을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책을 읽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어릴 때부터 증권 계좌를 한번 개설해주고 조금 더 크면은 증권사에 가서 주식도 한번 사기해보고, 그리고 이 주식을 왜 사는지 어떤 사회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해줘야겠다. 우리 아이들한테 이런 다짐을 하게 했던 책이에요. 참 여러 가지로 많은 깨달음을 줬던 책입니다. 자녀에 대한 교육도 들어가 있고 철학도 들어가 있죠. 사업가가 될 아이들이 있대요.
읽어드릴게요. 집안에 뻔뻔하고 당돌하고 말 안 듣는 건방진 자녀가 한 명씩은 있을 것이다. 어려서부터 형식과 권위에 얽매이지 않고 저항하고 따진다면 이 아이가 사업가가 될 아이다. 이런 아이에게 도전과 창업을 격려하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문화를 만들어주지 못했기에 유능하고 창의적인 아이들이 안정적인 공무원이나 교사가 꿈이 되어버린 것이다. 안타깝죠. 예, 권위와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막 따지는 아이들은 사업가 기질이 있대요. 근데 이거를 보니까 제가 어릴 때 좀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내가 좀 권위 싫어하고 형식 싫어하고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이었는데, 사업가 기질이 있었나? 라는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만약에 여러분 자녀가 있다면은 사업가가 될 아이들이니까 잘 키우셔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의 속성. 이게 부에 대한 마인드 책이지만 어떤 인생에 대한 깨달음과 철학이 더 많은 철학서 같은 책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이 김수홍 회장님의 어떤 마인드, 철학, 도는 이런 것들을 이 책을 통해서 읽어보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우유경의 꿈책방 오늘은 이만할게요. 안녕. 구독, 좋아요 부탁해요.